여러분은 지금 진짜 부자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기 위한 달콤한 연극을 하고 계신가요? 이 두 질문은 겉보기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평생 이 차이를 모른 채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껍데기를 사느라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팔아치우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상식을 뒤흔들 만큼 조금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낯선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내고 영상이 끝날 때쯤엔 안개 속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삶을 바꾸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지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재정적 운명을 바꿔놓은 명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던져주는데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가난이라는 늪에 묶어두고 무엇이 우리를 단숨에 경제적 자유의 차선으로 갈아타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던 부의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지, 그 비밀스러운 마인드셋의 전환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우리가 흔히 하는 부에 대한 착각. 우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부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출퇴근길에 신호 대기를 하다가 옆을 봤는데 반짝이는 휠에 선팅이 짙게 된 억대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대개 속으로 와,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하고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드마코는 이 장면에 대해 아주 차가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알고 보니 그 차가 8만 달러짜리 외제차를 6년 할부로 겨우 구입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할부금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 시간을 고스란히 저당 잡힌 상태인 거죠. 드마코는 이걸 두고 그건 부가 아니라 단지 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껍데기일 뿐이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작 내 손에 없는 돈을 쓰는 사람들을 책에서는 30K 밀리어네어, 그러니까 무늬만 백만장자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연소득은 그리 높지 않은데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 화려한 집을 전부 빚과 할부로 채우는 삶이죠.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돈이 이미 어딘가에 팔려버린 내 미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드마코가 말하는 진짜 부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는 부를 결코 통장 잔고에 찍히는 숫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기준, 바로 3의 프로 부를 다시 정의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연봉을 2억씩 받는 어떤 대기업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6시간씩 정신없이 일하느라 주말도 없고 아이의 학예회에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늘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부자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드마코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부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첫 번째 F는 가족과 관계를 뜻하는 패밀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면 그 돈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리는 대가일 뿐입니다. 두 번째 F는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인데요. 아무리 통장에 억대 잔고가 찍혀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건강을 팔아서 번 돈을 결국 나중에 건강을 되찾는 데 써야 한다면 그건 부가 아니라 그저 가혹한 교환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F는 가장 중요한 프리덤, 즉 자유입니다.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며 돈이 내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가 없는 부는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황금 세 장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인 거죠. 드마코가 말하는 진짜 부는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동시에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길을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드마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 개의 차선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차선은 바로 인도입니다. 길가의 그 인도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소비가 삶의 전부인 차선이죠. 번 돈은 버는 대로 즉시 쓰고 내일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작은 위기 하나에도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험한 길인데 아까 말씀드린 무늬만 백만장자인 사람들이 보통 이 인도 위에서 비싼 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 정석이라고 배워온 서행 차선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끼고 저축해서 65살쯤에 은퇴하는 계획이죠. 물론 정직하고 나쁜 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마코는 이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건강을 다 바쳐서 나이 60이 넘었을 때야 비로소 자유를 사게 되는데 과연 그때 그 지친 몸으로 남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차선이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추월 차선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길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서행 차선이 내 아까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식이라면 추월 차선은 내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혹은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시간과 분리되어 스스로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다만 드마코는 이 추월 차선에서도 조심해야 할 유혹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업이 조금 잘 풀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좀 벌었으니 남들에게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할부로 비싼 외제차를 사게 되고 그 할부금이 공들여 만든 시스템을 갉아먹으면서 결국 다시 서행 차선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바쁜 가짜 부의 유혹은 추월 차선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당연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드마코는 그 해답으로 거창한 사업 자금을 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인드셋의 전환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즉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만든 뉴스를 보고 남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철저한 소비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추월 차선에 올라탄다는 건 내 인생의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돌리는 걸 뜻합니다. 거창하게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큰 사업을 하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살아가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로 누군가의 고민에 따뜻한 답을 건네주는 것, 혹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기록해두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생산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인 거죠. 돈은 차가운 물질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찾아오는 뜨거운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던지지 않는데 돈이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라는 마음의 방향을 잡는 순간 부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변화는 나를 대신해줄 기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 시간을 돈과 맞바꿨지만 내가 멈추면 수입도 멈춘다는 불안함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나의 노동과 상관없이 기회를 물어다줄 씨앗을 심어보세요. 이건 거창한 부업이라기보다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작은 기회의 창문을 하나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TV를 켜는 대신 단 1시간만이라도 나의 생각이나 삶의 노하우를 글로 남기거나 메모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수익도 제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과 소통하며 기회를 만드는 든든한 시스템의 뿌리가 됩니다. 당장 엄청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오늘 미래의 나를 위해 무언가 시도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여러분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보여주는 부보다 온전히 내가 누리는 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추월 차선으로 접어들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바로 나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인데요. 드마코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소비야말로 추월 차선의 연료를 가장 빠르게 빼앗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부는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쥐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꾸미느라 소중한 연료를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은 부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남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 대신 단단한 자유의 성벽을 쌓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볼까요? 부의 추월 차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가족, 건강, 그리고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존재할 때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나를 대신해 일해줄 시스템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소비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산자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추월 차선의 초입에 들어서신 겁니다. 화려한 외제차는 나중에 사셔도 괜찮습니다. 남의 돈이나 할부가 아니라 내가 만든 단단한 자유 위에서 당당하게 현금으로 살 그날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그때 사는 차는 무늬만 부자인 착각이 아니라 진짜 부의 상징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부를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